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쌀쌀하겠고요.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옷깃을 여미는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4도, 포항은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13도, 안동 11도, 포항은 15도 예상되고요. 오늘도 낮과 밤 기온차가 커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밤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겨울치고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5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 회복하겠고요. 낮 기온은 17도 이상으로 평년 기온을 훌쩍 넘겠습니다. 더불어 내일 경북 내륙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 기온 차차 내려가 다음 주 월요일 반짝 추위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겨울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가 에이펙 유치 공로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 등 90여 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명예시민 대상자로 내란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이 선정되면서 경주 시민들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경주시의회 본회의장,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가결되자 방청석에서 항의가 터져나옵니다. 경주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시키는 겁니까?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로 경주시가 명예시민 92명을 선정했는데 12.3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해라! 봉주만! 김성구이는! 대통령 찬양이야! 그건 뭔 짓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1명 가운데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경주시 의원들도 방청석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맞대응합니다. 대통령 찬양이야! 안 부끄러워요? 당신이 부끄러워! 당신이 정말 부끄러워요. 조용히 안 해! 앞서 회의 시작 전엔 한 경주시 고위 관계자가 내란 행위 비판에 대해 조롱 섞인 발언을 해 소란도 일었습니다. 내란 아니고 계란이라뇨? 무슨으로 막말하십니까? 경주 시민 대부분은 이번 명예시민 선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은 짓을 했는데 어떻게 그 시민증을 줘요? 경주 시민으로서 오히려 불명예스럽다는 한탄도 나옵니다. 명예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불명예스러운데 그거를 그렇게 갖다 붙여서 그런 기득권 세력에 그거를 준다는 그 자체가. 경주시는 에이펙 개최 공로가 있는 대구 경북 부울경 지역의 국회의원과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위원을 뽑은 것일 뿐 혐의와 공적은 별개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 상하고 에이펙 성공 개최 지지 설명하고는 저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주시는 다음 주 중 명예시민 대상자에게 시장명의 서신을 보낼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어제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시민증 수여안을 통과시킨 경주시와 경주시 의회를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경주지역위는 내란은 공과를 나눠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개최도시 선정 공로와 혐의는 별개라는 경주시의 해명은 불법 계엄 이전에 멈춰선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마저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정부 인사들에게 수여를 거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성금 모금이 시작됐지만 기부 열기는 예년만 못하다고 합니다.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이 상반기 내내 이어졌고 경기 침체도 갈수록 깊고 길어지기 때문일 텐데요. 모두가 힘든 요즘 더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의 한 골목마을. 말끔하게 단장된 새 주택이 주민들의 축하 속에 준공됐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구옥에서 홀로 근근히 살던 60대 집주인 눈가에 모처럼 미소가 번집니다. 천장도 막 무너지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다 안 그래도 3일 잡았는데 여기 뜨뜻하고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7천만 원이 넘는 비용은 지역 봉사단체 회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쳤습니다. 싱크대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싱크대를 기부를 하셨고 리모컨도 기부를 하셨고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건설 쪽에 있는 분들은 다 포크레인도 지원을 해서 제가 직접 깔고 이렇게 해서 노력과 그다음에 기금과 20년 넘게 이어오던 기부와 봉사를 멈출 수 없는 건 사회 안전망에도 기댈 수 없는 어려운 이웃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상의 계층이라든지 또 자식이 있으면 또 기초수급 대상에 승진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저희들이 찾아가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 기부 분위기는 예년보다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까지 경상북도 모금회에 접수된 성금은 작년에 7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기부가 절반이나 줄어든 탓이 큽니다. 경기 침체가 깊고 길어지는 데다 올 상반기 산불 피해 성금으로 경북에서만 500억 원 이상 모금이 되면서 기부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진 걸로 분석됩니다. 추가 기부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에 커피 한두 잔, 약 7천 원 정도만 기부를 해주신다면 사랑연도 100도가 훌쩍. 공동 모금의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간단한 ARS 전화 한 통이면 3천 원이 기부되고 각종 간편 결제로도 앉은 자리에서 1분 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는 방학 기간 초등 저학년 어린이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우리 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사업을 확대합니다. 우리 동네 초등방학 돌봄터는 방학 기간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유휴 공간이 있는 어린이집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여름방학 시범 운영에서 만족도 99%를 기록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11개 시군 어린이집 31곳은 내년부터 방학 기간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용 승계를 놓고 회사 측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구미의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노조는 새로 공개된 내부 문건을 보면 법인이 달라 해고 노동자들을 고용할 책임이 없다는 회사 측의 주장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고용 승계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내부 문건을 보면 구미 한국옵티컬 하이테크와 평택 한국리토옵티컬이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경영 판단이 일본 리토덴코 본사의 강력한 통제하에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이 본사에 종속된 하나의 기업 집단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법인이 달라 고용 승계에 책임이 없다는 회사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였다면 고용 역시 함께 책임지는 게 상식이며 원칙입니다. 더 이상 니토옵티컬은 고용 승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니토덴코와 한국사업 책임자 니토옵티컬 이배원 사장은 고용 논의를 위한 테이블로 적극 나오기 바랍니다. 구미 한국옵티컬은 2022년 화재 이후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600일간 고공농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영우 의원에 따르면 리토덴코의 또 다른 자회사인 평택의 리토옵티컬은 구미 공장 화재 이후 물량을 넘겨받아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일본 본사에 당기 순이익의 거의 전부를 배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고자 7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이 회사는 2022년 화재 이후 80명을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지극히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태입니다.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의 노동자 해고는 의도적인 고용 회피이며 명백한 부당 해고라며 문건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국가 시범지구 공모 사업에서 옛 경주역 부지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국가 시범지구의 사전 단계로 최종 지정되면 국비 25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경주시는 최종 지정되면 2032년까지 신라왕경의 역사성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K-헤리티지 복합 거점, 주거, 상업, 숙박 기능이 결합된 경주스테이 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0년 수건이던 대구 취수원 이전이 낙동강 인근의 강변 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공식화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주문하면서 취수원 문제 해결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대구 취수원 이전을 사실상 강변 여과수와 복류수 활용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강변 여과수, 그다음에 복류수라고 하는 걸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낫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런 거예요? 예, 필터링을 하면 거의 1급수 수준으로 올라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플랜트 시설을 지어서 직접 대구 시민들이 그걸 보고 강변 여과수, 복류수 활용이 안동댐 이전보다 수질과 경제성에서 우수하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밀어붙인 안동댐 이전은 막대한 예산과 지역 갈등 문제에 발목이 잡혀 백지화할 전망입니다. 장거리 급수가 아닌가요? 송수관? 네. 그거 만들 필요도 없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을 낙동강 본류 수질을 원천 개선하는 데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취수원 이전은 그 어느 때보다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식수 문제로 날마다 고생하는 대구 시민을 생각해서 신속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해평 취수장과 안동댐 이전을 모두 검토하다가 최근 광변 여과수,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실증 플랜트를 건설해 시험 취수를 실시하고 신뢰도를 확보한 뒤 단계별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대구시는 수질과 수량이 담보된다면 정부의 추진 방향이 가장 경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넘게 식수 문제로 불안감을 안고 있던 시민들의 염원인 맑고 깨끗한 대구 취수원. 이전이 아닌 자체 개발로 가닥이 잡히면서 향후 추진 과정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포항시는 10살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대상은 지금 연도 1월 1일 기준 10살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 세대주 포함 4명까지 1명당 월 40리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민등록 기준 포항시의 10살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5,990가구로 파악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 단속, 인명 구조, 해양오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경비 함정 2척에 드론을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드론은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해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 드론보다 최대 2.5배 이상 장시간 비행할 수 있고 초속 13m 이하의 바람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함정 반경 20km 범위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돼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익수자, 실종자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 규제 자유특구 후보에 선정된 포항 전기추진 선박특구와 7국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특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전기추진 선박특구는 포항 영일만 일원을 중심으로 노후 관공선과 어선을 친환경 전기추진 선박으로 전환하고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소형 전기 선박의 글로벌 기술 표준을 선점할 계획인데 특구 최종 지정 여부는 중기부 전문가 컨설팅과 세부 계획을 구체화한 뒤 내년 상반기에 결정됩니다. 제8대 한동대 총장에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박성진 신임 총장은 포항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시피 주립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한 뒤 포항공대 교수, 포스코홀딩스 산학협력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오늘 아침 옷깃을 여미는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4도, 포항은 3도로 출발하고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13도, 안동은 11도, 포항은 15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오늘도 낮과 밤 기온차가 커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밤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겨울치고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5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 회복하겠고요. 낮에는 17도 이상으로 평년 기온을 훌쩍 넘겠습니다. 더불어 내일 경북 내륙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다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2도, 구미는 영하 4도로 쌀쌀한데요. 낮에는 대구 13도, 구미는 1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4도, 영주는 영하 5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11도, 영주는 1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3도로 시작해 낮에는 15도 전망됩니다. 모레부터 기온 차차 내려가 다음 주 월요일 반짝 추위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겨울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